것이 이제 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구절에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가 나옵니다. 유는 뭔가 하면요. 뭡니까? 유는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 있을 유 아닙니까? 있는 것이죠. 개성에 그러죠. 유는 무로 그랬죠. 유가 무로 간다 이 말이죠. 무는 또 유로 간다 그랬죠. 이것이 유와 무를 대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3조 성찬제사 신신명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뭔가 하면 이 유를 뭐하고 대칭을 시킵니까? 공하고 대칭시키잖아요. 그렇죠? 뒷구절에 보면 종공이면 배공이라 그랬죠? 그렇죠. 유와 대칭되는 것이 뭔가 하면 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인데, 이 유는 뭔가 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를 제가 오늘요,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유의 두 가지 종류. 첫째, 유의 두 가지 종류요. 첫째, 형의 유. 형의 유가 뭡니까? 그렇죠. 형상. 형상의 유죠. 자, 우리가 저 유죠. 저 형상 어찌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유가 나타난 거예요. 옷도 이렇게 입고. 자, 이게 형의 유거든요. 자, 이것도 유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 다 형이죠. 형은 유예요. 그래서 형의 유예요. 그래서 모습의 유, 형상의 유, 모습의 유, 그것을 이제 유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뭔가 하면 4대의 이합 집산이에요. 자, 4대가 뭡니까? 지수화풍 4대죠. 4대. 4대를 지수화풍 그러면. 지수화풍 그런다. 이것이 이합집산이거든요. 합집산. 이게서 합하고 집하면은 4대가 합한다 그러죠. 집은 모인다 그러죠. 4대가 모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형이 나타나죠. 예. 이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4대가 이산 하면은 뭐 어째 됩니까? 무가 돼버리죠. 4대가 이는 떠날 이자. 산은 이산자죠. 이산 하면은 4대가 흩어지면은 무가 되고 공이 되죠. 무가 되고 공이 되는. 자, 이거 이제 제가 지난번 그 개송할 때 상세하게 다 이제 말했습니다. 이제 지수화풍으로 흩어질 때 제일 먼저 뭐가 나간다 그랬죠? 제가 바람, 풍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숨 꼴깍 하다가 들으시다가 못 내쉬면은 죽는 거예요. 그 풍이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것이 뭡니까? 화. 시체가 사라지죠. 이 화가 우주대기에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뭡니까? 수, 물. 줄줄줄줄줄 흐르죠. 그게 이 수가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상 칠 때요, 집에서 7일장, 5일장, 7일장 이런 거 했죠. 좀 괜찮은 사람은 5일장 하고 그 다음 7일장 하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상에 메고 나가는데요, 줄줄줄줄 흐른다니까요. 응이 물 흐르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에 뭐가 이제 지로 합하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합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합할 때 지는 뭘 불러온다 그랬죠? 지.
흙은 물을 끌어당겨요. 흙이 있으면은 수분을 당겨요. 사막에 왜 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흙은요, 물을 잡아내.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그러죠? 지하수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지는 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만드는 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천재입니다. 이것도 지금 인간이 말이죠, 개발을 해 갖고 지금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이거 천재에 대한 배언이에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은요. 그래서 지는 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가 들어가요. 화는요, 뭐를 잡아당기는가 하면은 바람을 잡아당겨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져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바람이 들어가죠. 바람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태어나면서 엥 하고 울잖아요. 그때 뭔가 하면 바람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안 웃고 다 하셨는데도 몰랐어요. 바람이 마지막 들어간다니까요. 엥 하고 울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합집산 아시겠죠? 이래가지고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것이 합하고 집할 때 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하고 산할 때 이게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형의 유 아시겠죠?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형의 유. 이것이 계속 이 지구상에는 말입니다. 4대가 계속 이합집산. 자, 우리 인생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인생 우리가 참 모두 인생 잘 사시죠? 잘 사시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4대 이합집산입니다. 4대 이합집산이에요. 자, 이합집산. 그래서 형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게 형의 유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의 유예요. 염의 유. 염은 뭡니까? 염은 뭐죠? 생각염자지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유예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유. 자, 이게 뭡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는 유. 제가 지난번 뭐 할 때 했나? 건강경 할 때 했는데 그 구류중생 얘기했죠. 구류중생 얘기했죠. 그럼 이 신신명 할 때 먼저 시간 언제 얘기했을 겁니다. 유상 무상 그랬죠. 유상 무상. 그 유상 자, 유상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이 있으면은 유상 생각이 있는 존재는 뭐를 만드는가 하면요. 그 생각을 통해 갖고 유를 만들어내요. 유를 만들어내요. 생각을 통해서 유를 만들어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유를 제가 이제 할게요. 아주 쉬운 예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요. 가톨릭에 지금 교황이 있죠. 교황은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가톨릭 교황 하얀 백의의 천사지요? 맞죠? 백의의 천사 아닙니까? 나도 한번 교황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 백의의 천사. 이건 뭔가면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지향하는 생각, 이념이죠. 그것이 만들어낸 교황의 옷을 뭔가 하면 백의의 천사로 만들었어요. 맞죠? 그 만들었다 이 말이죠. 추기경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추기경. 뭐다 뭐 씁니까 추기경? 예? 베레모 같은 거 색깔. 맞죠? 예. 이게 빨간색을 하잖아요. 추기경요. 이게 뭔가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념이 만들어내는 유. 추기경은 빨간 걸 쓴다. 나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이제 해볼 것 많다, 지금요. 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뭔가면요. 생각, 유상, 이 염이에요. 염이 만들어내는 유다. 충분히 이해가죠? 염이, 이 생각이 말이죠. 유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 형만 유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 생활에서 형의 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염의 유예요. 생각의 유예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형상, 유. 그게 말이죠. 더 많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더 확대시켜 봅시다요. 그래서 주교 다르고 대주교 다르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다 똑같아요. 자, 원불교는요.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의 유가 만들어내는 것이 말이죠. 이런 유상이라. 그래서 유상이 다양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제 또 이제 더 일반 사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염의 유를 바라보면 뭔가 하면요. 의식주예요. 의는 뭡니까? 옷, 식은 먹는 것, 주는 집. 예, 의식주. 이게 뭔가 육신이 살아가는 상강령이라 그러죠. 의식주 상강령. 육신이 살아가는 상강령 아닙니까? 육신이 살아가는 상강령 의식주예요. 그러면 이 의식주는 뭐가 만들어가면 염이 만들어내는 유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의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옷. 자, 옷. 우리나라요. 이제 제가 한류 얘기했죠. 한류. 지금 불고 있는 한류가 뭔 한류라 그랬습니까? 제1차 한류. 대중문화의 한류. 예, 제1차 한류. 지금 세계적으로 부는 한류가 있는데 그 한류가 뭔가 하면 제1차 한류예요. 1차 한류는 뭔가 하면 대중문화 한류예요. 그러면 대중문화라는 것은 뭐냐? K-팝, K-드라마. 이번에 기생충 제가 얘기했죠? 드라마. 한국 드라마 진짜 잘 만듭니다. K-팝. 짐 로저스 내가 전에 얘기했죠. 짐 로저스. 세계 3대 그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인 짐 로저스. 엄청난 것. 그 사람이 한국을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한국은 세계에 지금 빛이 나는 국가가 되는데 짐 로저스가 한 말이요. 만약에 대무제때에서 K-팝을 공연한다고 생각해봐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BTS가 가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중문화의 한류예요. 이 대중문화의 한류가 말이죠. 세계 문화화되는 거죠. 우리 한국은요. 그런 저력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1차 한류. 금세기 초기에 보는 제1차 한류는 대중문화 한류입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같은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에서 말이죠. 사관왕을 휩쓰는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타나느냐. 한국이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그게 염의 문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염의 문화예요. 염의 유예요. 기생충이 그냥 기생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염이 만들어내는 유다 이 말이죠. 염이 만들어내는 유예요. 생각이 한국인의 생각 이게 만들어내는 유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화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지하 요새 지금 난리 났죠? 반지하. 근데 서울의 반지하가 이제 많이 없어진답니다. 내가 이제 영화 봤거든요. 반지하 그 앞에 아주 누가 오줌 싸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면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그 같은 특이한 한국 사회의 어떤 현상이 문화화된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반지하에서 오줌 싸고 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뭔가면요, 염이 만들어내는 유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모르는가 봐. 염이 만들어낸 유예요. 오줌 싸고 간 것이요, 기생충에. 자, 그게 이제 내가 뭐 하다가 이건 1차 한류. 그 다음에요, 제2차 한류. 제2차 한류는 뭔가 하면 한국의 고급 문화가 세계 문화로 나갑니다. 고급 문화. 자, 그게 2차 한류예요. 그럼 한국의 고급 문화가 뭐냐? 의식주 문화예요. 이 의식주 문화는 염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 염이 만들어낸 의식주 문화가, 한국의 만들어낸 의식주가 세계 의식주가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간다 이 말이죠. 지금 불고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중에서 내가 옷만 하나, 옷 이건 뭡니까? 옷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이걸 뭐라 그러죠 지금요? 영어로 패션. 예, 패션. 영어로 패션이란 그럽니까? 패션. 자, 이제 요거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예요. 김민주.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4세예요. 하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 김민주. 이제 패션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지난 3월인가 2월인가 4월이나 되겠네요. 세계 패션 대회에 나갔어요. 이거 만드는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이름이 이제 뭔가면요, Next in Fashion, Next in Fashion이라고 하는 패션 세계 대회가 열렸어요. Next in Fashion에 김민주라고 하는 우리 패션 디자이너가 같이 나갔다 이 말이죠. 이제 뭔 말인가 아시겠죠? Next in Fashion 하는 세계 대회예요. 세계적인 이게 패션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쟁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패션도요, 10개 부분, 10개 부분. 옷도 말이죠. 잠옷도 있겠죠. 외출복도 있겠죠. 또 그거는 이 패션은 뭔가 하면 레드 카펫 패션. 뭔 말입니까? 레드 카펫 패션. 레드 카펫. 레드 카펫에 서는 사람은 누가 섭니까? 스타요. 대통령. 근데 우리나라 문재인이 미국 가가지고 레드 카펫에 섰다 못 섰다 그거 갖고 지금 문제가 됐죠? 됐죠? 요 걸치 갖고 있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갖고 말입니다. 근데 그 레드 카펫에 서는 때 옷도 뭔가 하면은 10개 부분에 한 분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뭔 말인가? 그러니까 잠옷, 외출복, 뭐 여러 가지 부분, 10개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이죠, 이제 그냥 다 만들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레드 카펫을 만들어라, 레드 카펫 패션 옷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착착착 디자인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완성하잖아요. 하면은요, 그 옷을 누구에게 입히는가 하면요, 모델에게 입혀요. 그리고 모델에게 입혀가지고는 모델이 나가가지고 지금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모델이 또
패션 모델이죠. 그 참으로 멋지게 이게 돌잖아요. 다 보셨죠? 자, 돕니다. 이렇게 돌면은 심사위원들이 뭔가 하면 점수를 착착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10개 부분에서 말이죠. 이 김민주라고 하는 이 한국의 디자이너, 34세의 이 디자이너가 말이죠. 이런 정보를 나한테 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0개 부분에서 말이죠. 금상을 받아버렸어요. 1등을 했다 이 말이죠.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다 모이는 곳에서. 멋지죠?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문화가 말이죠. 한류가 대중문화 한류에서 고급문화 한류, 의식주 문화의 한류로 가는 시초의 한류의 시작을 말이죠. 김민주 패션 디자인 이 사람이 해냈다 이 말이죠. 멋지죠? 그러니까 전화 되니까는 이게 중요한 줄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뉴스를 보고도 이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시대의 트렌드, 세계의 흐름 이거를 말이죠. 트렌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 김민주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2차 한류의 시작의 문을 누가 열었느냐? 김민주 패션 디자인 34세 이 젊은 여자가 말이죠. 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브랜드명이며 김민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명이 뭔가 민주킴 브랜드명. 민주킴 이 브랜드명이에요. 이분이 갖고 있는 브랜드명이에요. 김민주가 갖고 있는 거. 자, 민주킴이 앞으로 말이죠. 우리 패션의 분야에 제2차 한류를 선두주자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멋지죠?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다 이 말이죠. 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이 패션 이 대회에서 넥스트 인 패션 이 패션 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문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염의 유다. 염의 유 아시겠죠? 염의 유. 자, 염의 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염의 유인데요. 이런 자, 그 유를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거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식도요, 앞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식으로 바로 갑니다. 세계 문화로 식이 가요. 우리나라 식이, 한국의 식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엘빈 토플러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맛에는 세 가지 시대 구분이 있다 그랬죠. 제가 첫째 맛의 시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소금의 맛 시대.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맛에는 세 가지 시대 구분. 소금의 맛 시대. 그게 이제 제1의 맛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제2의 맛의 시대가 온다. 그건 뭔가 하면 소스의 맛 시대. 제2의 맛 시대, 소스의 맛 시대. 근데 이것도 본격적인 맛이 아니다. 제3의 맛의 시대가 온다.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제3의 맛의 시대 뭐라 그랬습니까? 발효의 맛 시대. 이게 뭔가 하면 제3의 맛의 시대가 오는데, 토플러는 항상 제3의 물결 3을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식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발효죠. 발효식품이죠. 한국의 발효식품이 말이죠. 세계 식품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제2차 한류로 불겠죠. 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도요. 제 방은 지금 뭔가 하면요. 신화전기. 이 신화전기요. 요시 조절하는데 제가 이제 애를 먹는데, 온도 조절하는데 이제 좀 힘이 드는데,
이것도 뭔가 하면요, 서양은 뭔가 하면 신화전기 생각 못 합니다. 서양은 뭡니까? 침대 문화죠. 침대는 안 좋아요. 침대 오래 살면은 말이죠, 허리가 굽어져요. 왜냐하면 침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우리는 팽팽하잖아요. 바닥 아닙니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저 경주에다가 집 지어놓고 온돌을 했다 그랬죠. 그 독일 사람 왔다 그랬죠. 아가고 방을 배치해 주니까 침대가 없잖아요. 침대 하나 내놓으라고 우리 최교모한테 와서 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없다고 그냥 잡으라고. 근데 그 온돌 참 잘난 온돌이거든요. 그래갖고 잡으라고 하니까는 가다가 가면 생각, 자기는 침대 쓰면 도저히 못 자는 거예요. 또 와서 3번을 그러대. 없다니까 그런다고 잡으라고. 그렇지만도요,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잤을 거 아닙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뭐런가 우리 최교모한테 말은 안 통하고 손으로 이러더래요. 이러더래요. 이게 뭡니까? 최고다 이 말 아닙니까? 독일 사람이 이러고 하고 갔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이제 보세요. 제 2차 한류가요. 이게 다 뭔가면요, 염이 만들어내는 유예요. 염이 만들어내는 유. 이런 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유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낸다. 보내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 견에 대해서 또 지금 조금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맞죠? 이게 견하려고 그러죠. 코로나를요. 우리가 견하려고 지금 코로나를 보내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애를 지금 이제 씁니다. 쓰는데 이 코로나를 보내는 가장 시범적인 모델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죠. 시범적인 모델이 한국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왜 코로나를 보내는데 시범적인 게 한국이었나? 내가 이제 그걸 제가 증명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리 경제학자가 경제학자는 들어보셨죠? 경제학자,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경제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요새는요, 학문의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돼요. 계속 세분화돼 가요. 그래서 경제학을 또 뭐로 나누는가 하면 지리경제학. 들어보셨어요? 지리경제학? 안 들어보셨죠? 이제 이것도 내가 이제 신문 칼럼을 이제 보내준 그분이 지금 칼럼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접한 거예요. 그게 지리경제학자예요.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요, 장폴 로드리거. 장폴 로드리거라는 지리 경제학자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 장폴 로드리거라고 하는 지리 경제학자예요. 지리 경제학자. 자, 이 양반이 칼럼에다가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자가 해가지고 칼럼을 쫙 이제 썼는데 제가 이제 그 칼럼을 또 이제 그분이 이제 보내줬어요. 참 저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유식해지는 거예요. 다 이거 안 해주면은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장폴,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교수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이분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요, 그동안에요, 글로벌 공급망 인정이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어떤 그 지리적인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요. 이제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을 인정을 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을 인정을 했어요. 이 지리 경제학자니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이거를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글로벌 공급망을.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요. 지금 혜성님 지금 며느리하고 지금 손자 지금 집에 와 있죠. 그 이제 베트남 아닙니까? 이제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요. 우리 지금 삼성 들어가 있죠? 휴대폰 공장 들어가 있죠? 삼성에요. 그게 뭔가 하면 글로벌 공급망을 인정한 거예요. 맞죠? 삼성이요. 휴대폰 공장을 경산이나 구미에다가 하느냐, 아니면은 베트남으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는요, 엄청 연구를 하고 경제 타당성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해가지고는요, 우리나라에다 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에다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요, 제가 서울교육장 할 때 삼성에 그때 나오는 휴대폰 이름이 뭐였습니까? 애니콜 있었죠? 폴더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 애니콜 그거를요 납품하는, 그 휴대폰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를 우리 교도들이 만들어 가지고 삼성 그 휴대폰 공장에다가 갖다가 그 제품을 납품을 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거 할 때요, 제가 구미 가가지고요, 독경도 하고, 또 경산에다가 또 공장을 2개를 했어요. 그거 해가지고는요, 공장을 해가지고는 삼성에다 착착착착착 갖다 납품을 하거든요. 2차 협력업체예요. 1차 협력업체만 되면은 이거 왔단데, 그까지는 지금 못 갔어요. 2차 협력업체로 됐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삼성이 뭔가 하면 여기다가 공장을 안 해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트남 갔죠? 가니까는 베트남을 가니까 베트남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안 따라가 버렸어. 갖고는요, 돈이 지금 그 회사를 만들 때 대원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우리 교도들이 만든 회사예요. 출자해가지고 대원 디지털, 이름 멋지죠? 디지털 회사인데 휴대폰 공장 협력은 대원, 이제 우리 큰대자 둥그런 자 대원 좋죠? 대원 디지털 이렇게 해갖고 그 이름으로 갖다 납품을 했다면, 그러면 이 대원 디지털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베트남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따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삼성이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베트남에다 하는 것이 임금이 이게 지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니까요. 그 지리경제학자니까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갖고는요, 싼 임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지리에 관계없이 간다 이 말이에요. 회사가. 이해가죠? 간다. 이런 지금 것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이게 지금 지리경제학자가 본 사업계의 형태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글로벌 공급망을 인정하는 이 인정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린다 이 말이죠.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요,
우리나라는 지금 진정세 때문에 베트남 이런 데 지금 창궐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요. 이게 지금 깨지면서 가장 타격을 먼저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생필품이다. 이게 지금, 자, 어디 갔어요? 장폴 로드리그가 지금 한 말인데, 지리경제학자가 한 말이에요. 생필품이에요. 생필품요. 가장 지금 그 타격을 받는 상품이 뭔가 하면 생활 필수품이에요. 이 생필품은 말이죠. 절대로 위험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 지리경제학자들은 이 창출만 생각하고 지리에 관계없이 회사를 끌고 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지만도 이제는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필품 위주로는 철저하게 청정지역을 찾아서 가게 되는 그런 사업의 시스템과 사회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리경제학자인 장폴 로드리그가 전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이제 이분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한국이 얻은 것이 뭐냐? 자, 이 양반이 정말로 멋진, 자, 우리 한국이 얻은 것이 뭐냐? 이게 이제 깨지면서 한국이 얻은 것은 뭐 첫째 얻은 거. 그게 뭔가 하면 신뢰성. 이걸 줬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신뢰 받았죠? 참, 역시요, 세계적인 석각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신뢰성. 이거를 말이죠.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다가 코로나가 한국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선물했다 이 말이죠. 맞죠? 이 신뢰성을 우리는 선물 받았다, 한국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것이 선물이 뭔가 하면 투명성. 자, 투명했죠? 우리는 착착착 투명했잖아요. 이거를 말이죠. 선물 받았다. 멋지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장폴 로드리거 세계적인 지리경제학자가 한 말이 뭔가 하면요.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는가 하면요. 세계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된다. 한국은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된다. 자, 첨단 제품. 이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 세계적인 공장이 한국이 된다. 멋지죠? 가슴 설레입니다. 가슴이 설레요. 이런 한국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뭔가면요, 이게 지금요, 다 지금 이게 이런 지금 했는데 반드시요, 이 보내는 것이 있으면은 보내는 대가가 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는 얻었다 이 말이죠. 얻었다. 얻은 그런 국가가 한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지금 장폴 로드리거가 전망을 지금 칼럼에다가 해놨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견유하면 뭐론, 그래서 이걸 변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 유는요, 그 유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잘 보냈죠? 잘 보냈잖아요. 코로나를 멋지게 보냈으니까 몰유 안 했죠? 코로나에 우리가, 그게 매몰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지금, 칼럼니스트가 쓴, 참, 우리가요,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은 범죄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만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죄를 안 저질렀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은 범죄다. 칼럼니스트가 쓴 저널리스트.
참 멋지죠?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공배공인데요. 공을 쫓아서 계속 가요. 공을 쫓아서 가면은 공에 오히려 위반돼 버린다. 이게 뭔가 건강형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또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랬죠? 자, 보시죠. 그래서 종공, 공을 쫓아가지 말아라. 공을 쫓아가지 말아라. 색불이공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색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색이 곧 공이에요. 색적시공이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을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 유 속에 뭐가 갈마 있습니까? 공이 갈마 있죠. 유 속에 공이 갈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를 보면서 공을 볼 줄 알아야지 되지. 공을 따로이 찾아간다. 그러면은 공에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 되죠. 맞죠?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을 쫓아가면은 공을 오히려 덩치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유 속에서 공을 보고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로 나타난다. 이 세상에 벌려있는 모든 유형은 다 뭐가 갈마 있습니까? 그 속에 공이 갈마 있죠. 그러니까 공을 따로이 우리가 찾아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을 좋아하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공에 오히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멋지죠? 이게 참말로요. 우리 삼조 성찬대사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벌써 종공배공이라고 공을 쫓아갈 그러면은 오히려 공에 배반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유와 공은 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다 일종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일종이에요. 자, 일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와 공은 일종이 하나예요. 그래서 유를 보면서 공을 봐야 되고 공을 알면은 유가 공이 갈마 있다. 유 속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 형상 그랬죠? 형상. 형은 유죠. 상은 공이에요. 형상. 그래서 제가 추상력 그랬죠? 사리연구의 추상력 그랬죠? 추상. 그 상자가 뭔가 하면 코끼리 상자 그랬죠? 코끼리는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 그랬죠? 그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는 뭐냐? 공이에요. 공이 갈마 있어요. 그래서 유 속에는 그대로 공이 갈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 속에는 바로 유가 있는 거예요. 공과 유는 하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요 두 가지를 지금 불교의 그 근본 교리는 사제라 그랬죠. 제가 사제 첫째 뭡니까? 고제, 두 번째 집제, 세 번째 멸제, 도제 그랬죠. 고집멸도 그랬죠. 자, 여기서요. 고집은 뭔가 하면 유예요. 고와 집은 유예요. 그다음에 멸도 그랬죠. 고집 멸도 그랬죠. 멸과 동은 공이에요. 멸과 동은 공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고집이 따로 있고 멸도가 따로 있고 유가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고집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죄 그랬죠. 멸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진제 그랬죠. 속죄 진제 그랬죠. 속과 진. 자, 세속과 사찰.
이걸 딱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하시냐? 처처불상사사불공 그랬죠? 이게 바로 뭔가면요, 고대 추집, 다 통하는 거예요, 전부가요. 그래서 이런 이것은 속죄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성죄 그러거든요. 진죄 그러거든요. 성죄, 진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다, 일종이다. 이 일종,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구절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1분 지나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